결론적으로 저는 미혼 여성분들, 마른 체형에 가슴이 많이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출산 후에 약간 처진 가슴 같은 경우에는 밑주름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절개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여러 부위를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 곳이 겨드랑이 주름에 절개하는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주름에 절개라는 밑주름 절개라고 해서 겨절, 밑절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유륜 절개도 많이 사용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유선 조직을 통과한다는 단점 때문에 신경 손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거나 모유 수유에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무래도 유선 조직을 통과해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나 또는 이로 인한 구연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다, 감각의 손상이 전혀 없고 구연구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개는 겨절, 밑절 두 가지입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장점은 흉터를 최대한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밑주름 절개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밑주름, 가슴 아래쪽에 주름지는 부분에 흉터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덜 보일 뿐이지 흉터를 아예 없게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혼 여성분들, 특히나 가슴이 작은 경우에 밑주름이 원래 없으신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겨드랑이 절개를 권하는 편입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단점은 수술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절개 부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가슴 밑선을 정리하는 부위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하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슴 확대술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밑주름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기다란 쇠 같은 모양의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 보지 않고 박리를 했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팔을 한 달 동안에 못 들고 통증이 엄청나고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수술에 대한 기법과 기구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통증이 적게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밑주름 절개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사실 사용하게 되는 보형물의 크기가 커지면서입니다. 예전에 100에서 200 정도의 작은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더라도 밑주름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300, 400 그 이상의 큰 보형물을 넣기 시작하면서 커진 가슴으로 인해서 밑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밑주름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하는 걸 고집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밑주름이 더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이유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겨드랑이에 노출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밑주름이 의복에 의해서 많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없겠죠. 또한 이미 또렷한 주름이 있고 특히나 어느 정도 약간 처진 가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쪽 공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밑주름에서 접근해서 아래 이중평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작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진 가슴을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겨드랑이 절개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밑주름으로 수술을 할지 겨드랑이로 수술을 할지는 사실 본인이 갖고 계신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흉터가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좋은 위치를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팔을 언제부터 들 수 있나요? 회복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복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이 넣는 위치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통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중평면으로 근육하에 넣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육 부분에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팔을 드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그대로 두고 근육 위에 있는 근막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근막하 수술법에 의해서는 훨씬 수술 결과가 빨리 나오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육으로 보형물의 위쪽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티가 난다는 단점이 있겠죠. 따라서 겨드랑이 절개와 밑주름 절개가 회복이나 통증에는 큰 차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흉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할 경우에는 얇은 주름처럼 보이는 부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덜 띄게끔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밑주름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없던 곳에 새로운 주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름져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이 위쪽에서 피부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밑주름으로 수술했을 때가 겨드랑이로 수술했을 때보다는 흉터 자체가 당겨지는 힘이 많아서 흉터가 조금 두껍게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밑주름으로 할지 겨드랑이로 할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슴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겨드랑이 절개가 나을지 밑주름 절개가 나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절개 또는 밑주름 절개는 환자분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미혼 여성분들, 마른 체형에 가슴이 많이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밑주름이 없으시고 겨드랑이 주름이 좀 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출산 후에 약간 처진 가슴 같은 경우에는 밑주름을 통해서 아래쪽에 처진 가슴을 조금 보강해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서 밑주름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절개, 밑주름 절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